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달 중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군사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 통일부 출입하는 김학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한다. 이 내용이 지금 뉴욕타임스에 보도가 됐다고요.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까? 예, 현재로서는 사실로 보입니다. 미 백악관이나 국무부가 부인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뉴욕타임스는 오늘 미국 정부 관계자들 이용해서 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를 확인하는 한국 언론들의 질의에 미 백악관 측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서의 정상급 외교 접촉을 포함해서 러시아와의 대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미국이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대목입니다. 그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요. 네네. 김 위원장의 방문 일정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이때 푸틴 대통령도 포럼에 옵니다. 예. 경제포럼에서 만난 북러 정상은 이후에 극동연방대학교 캠퍼스를 함께 방문할 예정으로 전해졌고요. 김정은은 또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 소속 해군 함정이 정박해 있는 33번 부두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북한 측은 이미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모스크바, 러시아 현지 답사까지 다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달 하순부터 최근까지 10일 동안 러시아를 먼저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이 대표단은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기차로 가고 그러고 나서 비행기로 갈아타서 모스크바까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이런 사선 답사를 보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은 아주 농후해 보입니다. 그러게요.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면 김 위원장은 이번 이동 경로처럼 방탄유차를 이용해서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고 그러고 나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각에서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약 1,500km 떨어진 보스토친 우주 기지를 방문하고 또 모스크바 방문 가능성도 제기하긴 하는데 모스크바요. 현재 이제 한반도 기전이 계속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과연 거리가 이렇게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행사 일정은 피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북러 정상이 만나서 논의할 의제가 이제 가장 관심사일 텐데 네네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역시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군사 협력 방안일 것 같아요. 예.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을 보내주길 원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대가로 김 위원장은 러시아로부터 군사정찰 위성과 핵 추진 잠수함 관련 첨단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원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보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올해 2차례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도 지난 8차 당대회 때부터 이미 얘기를 했는데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분야 모두 러시아의 지원이 아주 북한으로서는 절실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러시아에 북한이 병력을 지원하는 그런 문제도 거론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가능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식 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이 일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좀 보도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이번 뉴욕타임스 보도로 김이 많이 빠진 상황이죠. 예.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도 다 알고 있다, 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셈이고요. 미국이 흔히 쓴 방식이라고 다들 보고 있고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일정과 동선이 이미 뉴욕타임스에 나온 대로 다 공개가 됐으니까 이런 일정을 취소하거나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톡에 오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김 위원장이 참석할 것이라고 하는 동방경제포럼이 10일에 열리는데 이때 바로 인도 뉴델리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죠. 아무래도 대응을 또 해야겠네요. 예, 그렇죠. 뭔가 대응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생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북한과 러시아의 추후 공식 발표 여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주목되는 게요. 이제 네네. 코로나19 때 북한이 국경을 다 봉쇄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 방문한다는 소식이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한 4년 만인가요? 예, 그렇죠. 2019년 2월이죠.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례를 되고 나서 네네. 4월에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일체 이후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코로나19 또 전 세계로 확산이 되니까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나서 일체 이제 김 위원장은 그 안에만 있었고 최근에 이제 국경을
일부 제한적으로 그렇게 이제 개방한 상황인데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전격 방문한다면 새로운 동북아 외교전이 본격 가동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움직인다 이제 드디어. 네, 그렇죠. 이미 지난 6월에 그 북한의 당 중앙 전원회의가 열렸거든요. 예. 그때 당정부치국이 보고를 한 내용이 있는데 정치 외교적으로 예민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때다, 절박하다 이런 표현을 썼던 적이 있어요. 북한이 이처럼 예민하고 기민한 대응이란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게 통일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런 전례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그래갖고 이후에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에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했고 예, 예. 북한이 이를 아주 극진하게 환대를 했고 이때 바로 북러 정상회담이 처음 논의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김 위원장이 중국을 갈 가능성 이것도 우리가 아주 주시해서 봐야 되잖아요. 예, 북한의 외교를 보면 전격적으로 결정해서 힘을 합쳐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네. 지난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 북러 정상회담을 해보면 그때 1년에 한꺼번에 계속 몰아치는 그런 특성을 네. 보였죠. 이번에도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후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도 그래서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는 있는데 네, 네. 시점은 9월 하순부터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그 사실 이제 북한이 선수단 규모를 최근에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김 위원장은 사실 여러 정상이 모이는 자리는 가급적 참석을 안 한 1대1을 선호하는군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저우는 조금 아니고 또 10월에 그 푸틴 대통령이랑 시진핑 중국 주석이 회담을 중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이 일정은 아마 피하고 이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그 한미일 공조에 대응해서 그 북중러 삼각 연대를 북한이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추진한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러시아가 북러 연합훈련을 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런 기회에 한미일에 대응하는 북중러 연합훈련이 과연 가시화될지 그런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학일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